대표님도 요 사진은 기억하실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거 우리 작년에 요거 제가 보여드렸던 저기 여성 로봇 필요하시지 않은가요? 라고 제가 대표님한테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나시죠? 네. 관심이 없으신 돌 붙여시니. 돌 붙여놔니. 요게 작년 그 CES에서 예, 제가 아니 여기 휴먼 터치 로봇, 예, 리얼복틱스 뭐 이런 것 나오면서 진짜 사람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아직은 뭔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요 사진까지 그때 그 자료를 제가 1년 전에 거를 찾아서 그대로 일단 넣은 온 거예요. 우리 아마 8.15 가족분들이 그때 그거 봤는데 기억하실 것 같아서 가격도 왜 나는 이렇게 새롭지? 원래 저기 멀리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돌같이 2억이에요? 예,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자료가 1년 전이니까요. 1년 전에 예, 2억. 1년 전에 2억 로봇 한 대당 2억인데 앞으로 이제 2026년 이후부터 이게 올라온다라고 그때 우리가 1년 전에 공부를 했었고요. 지금 딱 작년에 이거 자료거든요. 요 그래프가 2026년을 바닥으로 올라오잖아요. 이 로봇의 판매 대수 추정입니다. 드라마틱하게 올라오는 것은 28년, 29년부터 쭉쭉쭉쭉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무래도 우리 그 주요 구성 부품 뭐 구성 및 비용 이런 쪽들을 보면 그때 당시에 나눴던 이야기가 딱 이 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눴었어요. 우리가 배터리 가정용 휴머노이드 어떻게 할 거냐 배터리를 그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를 충전을 수시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쨌든 NCM의 액체 제너질은 이 액체이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그죠? 폭발의 위험, 화재의 위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약에 이슈가 될 경우에는 그래도 이 전해질을 고체로 쓰는 이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때 나는 문제는 뭐죠? 비싸다라는 거죠. 예, 상용화가 좀 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요 ETF까지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전고체 배터리 ETF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만약에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다라고 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로봇의 밸류체인이 이제는 뭐 다 돌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이제 현대차 그룹 돌았는데 그렇지. 결국에는 이제 1년 전에 우리가 나눴던 그러면 로봇의 심장인 배터리도 또 다시 이제 이야기가 어제 돌면서 특히 거기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부각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수 스페셜티라든지 삼성의 SDI라든지 뭐 어제 다 급등하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거죠. 뭐 오른쪽에 가장 3세대에 관련된 부분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해질이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고 안전성 극대화. 요게 이제 작년도에 나눴던 그 이야기고 그 ETF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이런 것들이고 어제 이 ETF 한 17%인가 15% 상승을 했는데 진짜. 네, 전고체 이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다 뭐 급등을 했었죠. 자, 이제 문제는 이렇게 바람이 다 불면 우리가 이제 SDI가 어제 되게 강하게 움직였잖아요. 어제 18%. SDI가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전고점 돌파하면서 강한 양봉으로 급등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 기관들도 엄청 사셨고 외국인들도 엄청 한 방에 샀습니다. 결국에는 현대차라는 기업의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현대차가 스타트를 끊을 때 부랴부랴 못 담은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여기 전고점 돌파하는 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세스 딱 끝나고 전고점을 딱 돌파하는 요 자리에서 못 담은 기관 투자가들은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오니까 저거를 빨리 못 담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괴리가 생겼겠죠. 지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가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트래킹 에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추적 오차. 그러니까 지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펀드 매니저들은 사표를 써야 될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시장 못 따라가면 최소한 그죠? 그래서 최소한 시장을 따라갈 수 있게 복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제처럼 이제 SDI가 저렇게 이제 뭐 우리가 작년에부터 한 번씩 거론했던 이유만으로 저렇게 움직인다면 일단은 좀 담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빈집이었기 때문에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워놨잖아요. 기관 투자가들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비워놨잖아, 회색 구간. 음. 근데 저렇게 움직여버리면 안 채우면 못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채우는 그런 좀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쇼키지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2차 전지에 대한 그 부분도 좀 있을 거고요. 당연히 작년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이제 1월달 실적 발표 나올 때 상당히들 안 좋을 거다. 다들 이러고 부정적으로 있으니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안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일부 대차 잔고나 공매도 관련된 부분도 영향을 줬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어쨌든 주가가 뭐 어쨌든 내러티브입니다. 그죠? 휴머노이드 로봇에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내러티브가 지금 강한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숫자가 지금 당장 좋아지기보다는 지난번에 제가 그 EPS는 별로 안 움직이는데 PER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삼성 SDI도 지금 마찬가지의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한번 그 그림을 한번 잠깐만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서 지금 올라오느냐, 로봇 관련주로 그러면 여기도 분류가 되면서 올라오느냐,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실적과 PER을 비교해서 보면 됩니다. 한번 보시죠. 006400 해서 이렇게 보시면 컨센서스 들어가서 자, 빨간색이요. 네, 빨간색이 뭐냐면 EPS라고 되어 있잖아요. 포드 12개월 EPS입니다. 앞으로 1년 뒤에 삼성 SDI가 돈을 잘 벌 거야, 못 벌 거야인데 보시는 것처럼 못 벌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죠. 멀티플이 리레이팅 되는 거죠. 아, 여기도 로봇이지. 똑같은 현대차의 스토리가. 그렇지. 왜냐면 현대차도 이익단은 저구조였거든. 아래로 그쵸. 내려가는 거. 별로 움직임이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때마침 또 SDI도 또 PBR 싸네 이거잖아요. 0.8배, 그죠? 어제 물론 슈팅이 나오면서 과거 기준으로는 한 배 뭐 이렇게 위로 살짝 올라오긴 왔는데 여기도 어쨌든 밴드의 하단부에 있었잖아요. 이게 그렇죠.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현대차 전에 뭐였죠? 현대차 전에 저렇게 스토리로 또 움직였던 기업들이 한국전력도 뭐 그런 기업들이 있고 현대차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SDI도 마찬가지의 그림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까지 순환매가 도느냐 그 부분이죠. 이쪽 돌면서 이제 로봇 확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돈들이 그쪽으로 쏠리니까. 이쪽으로 또 이동을 또 갑자기 확 또 하니까 거기는 빠지고 이쪽으로 하는데 그러면 2차 전지에서 또 어디가 또 부각이 되면 또 큰 섹터가 시가총액 큰 쪽이 부각이 되면 여기에서 또 그래서 순환매로 가야 될 것이냐 그거죠. 그렇죠. 네. 뭐 순환매가 저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네. 지금은 뭐 내러티브가 더 강한 넘버스보다는 내러티브가 더 강한 구간이니까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더 강하지 않을까 싶고 다만 3월 달에요. 행사가 있습니다. 인터배터리라고요. 아, 항상 연초에. 그렇죠. 그 매년 하는 네, 거잖아요. 매년 연초에 저도 이제 과거에 이제 다녀가기는 했었는데 인터배터리 행사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늘 전고체 배터리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연초에는 2차 전지가 다 같이 움직이지는 않더라도 전고체 관련주들을 한 번씩 움직였었습니다. 그게 날짜가요. 3월 11일부터 3월 13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1월 말 정도부터 이미 전고체들이 그때 매년 움직이기 시작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행사에서 차세대 기술을 가장 발표를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1월 말부터 선제적으로 주가가 상승했던 경우가 시기적으로도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이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근데 과거에 전고체 배터리가 1월 말부터 한 2월까지 올랐다가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빠졌죠. 다시 또 이제 약간 이번에 이제 로봇 스토리로 이게 얼마나 갈지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돼서 강하게 움직였다. 근데 요번에 지금 나오는 뉴스 보니까 그 한국판 IRA의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2차 전지 이게 좀 포함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논의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아무래도 우리가 그 지금 바이오가 어쨌든 센티가 살짝 좀 꺾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코스닥도 지금 정부에서는 어제 보니까 이제 7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정부에서도 코스피 7천 이제. 그래요? 정부에서 여당 쪽에서 이제 6천을 넘어서 7천을 이제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KB증권을 보셨구나. 후행하네요, 정부에서. 근데 아무튼 그러면 코스닥도 간격을 맞춰야죠, 그죠? 코스닥도 간격을 맞춰야죠. 근데 그러려면 아까 우리 석유화 구조조정 이야기 하셨잖아요, 정부 주도하에. 그럼 2차 전지도 약간의 뭐 정부 정책을 밀어준다든지 약간의 뭐 이런 구조조정 부분들이 나오면 경쟁이 좀 줄어들면 그래도
좀 그러면 이제 마진을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대신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거나 내가 좋아하는 기업이 그 경쟁에서 도태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기술력은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주면 2차 전지가 LG 엔솔이나 SDI는 뭐 코스피에 있지만 코스닥에 꽤 시총 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들한테 어쨌든 힘을 좀 실어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부 정책 주도하에 또 내용들을 한번 기대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보면서 정리를 좀 해드릴까요? 좀 늘어났습니다, 종목이. 네, 과거에 넣어드린 종목보다 조금 늘어난 이유는 여기 이제 ABL 바이오도 제가 좀 넣었고요. 로보티즈도 좀 넣었고, 왜냐면 최근에 좀 바이오 쪽의 주도주, 로봇 쪽의 주도주, 그다음에 건설 쪽의 주도주는 현대건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몇몇 추가하다 보니까 약간 표가 좀 커졌는데, 지금 보시면 색깔이 아래쪽에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여기. 연중 최고가 대비해서 하락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종목들은 하이브, APR,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고요. 그죠? 네. 그다음 위에 보면 파마리서치가 원래는 40% 넘게 하락을 했다가 약간 이제 바닥을 잡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어제 기관들이 한 200억 가깝게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그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일부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바닥을 잡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삼양식품도 어제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이제는 또 줄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빠져 있는 종목 중에 실적 시즌에서 그래도 이제 서서히 이제 관심을 받을 기업들 쪽으로도 수급이 약간씩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어제 2차 전지 외에, 그죠? 2차 전지 외의 시장에 좀 포인트였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